자, 네 번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전자파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자체적으로는 출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어떤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그걸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전파의 에너지는 기호로 파워의 약자 P를 써요. 그 다음에 단위는 단위 최적에 들어있는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줄 퍼 메타 3승을 쓴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파의 에너지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전파는 전개와 자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전개의 에너지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자개의 에너지를 구하죠. 그래서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전자파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보시면 전자파의 에너지 밀도 P를 구할 때는 전개의 에너지를 먼저 구합니다. 자개의 에너지를 구하죠. 그걸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전자파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개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자개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뮤 h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전자파의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굳이 두 개를 더할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전개가 자개를 만들고 자개가 전개를 만들어 가면서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전개가 자개를 만들고 자개가 전개를 만들 때 같은 에너지 양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은 같다라는 거죠. 요 양하고 요 양이 같아요. 근데 굳이 같은 걸 두 번 더 할 필요 없죠. 어떤 하나를 두 배를 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걸 두 배를 하면 입실론 2의 제곱이 되고요. 이걸 두 배를 하면 뮤 h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게 전자파의 에너지를 구하는 최종식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입실론 2의 제곱하고 뮤 h의 제곱이 같은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이게 같기 때문에 이 h, 자개를 넘기고요. 이 뮤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유전율분의 투자율이 되겠죠. 그럼 이게 제곱이 있었으니까 전체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제곱을 없애려면 이 뒷부분을 루트를 씌우면 돼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지만 유전율과 투자율은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곱을 제거하고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개와 자개의 비가 돼서 이게 앞에서 배운 특성 임피던스, 다른 말로 파동 임피던스에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특성 임피던스가 딱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유도된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는 전개 대 자개 비로서 구하는 공식이 루트 입실론분의 뮤다. 자, 이게 자유 공간이면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이 1이죠. 순수한 공기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은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돼서 이 값은 얼마가 돼요? 120 파이가 된다고 앞에서 배웠죠. 파이는 3.14니까 약 이게 얼마가 돼요? 377 옴이다. 이걸 알아야만 푸는 문제가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포인팅 전력으로 갑니다. 이 포인팅 전력은 시험에 잘 나와요. 계산 문제로 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팅 전력은 정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위를 꼭 알아두세요. 자, 앞에서 배운 줄 퍼 메타 3승은 단위 최적에 들어있는 전자파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파는 움직이는 파기 때문에 단위 최적의 전파가 얼마나 모여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단위 시간, 1초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입니다. 단위 면적이에요. 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 그게 바로 포인팅 전력입니다. 그래서 정의 꼭 알아두세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를 뭐라고요? 포인팅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팅 전력은 단위가 중요합니다. 와트 퍼 메타 제곱이에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와트 퍼 메타 제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자파 에너지는 줄 퍼 메타 3승이었죠? 줄 퍼 메타 3승이었습니다.
줄 퍼 메타 삼승. 근데 우리는 와트 퍼 메타 제곱인 포인팅 전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서 이걸 포인팅 전력으로 바꾸는 방법은 줄을 와트로 바꾸는 방법은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에너지 양이 와트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주면 돼요.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 3승을 메타 제곱으로 바꾸면 되니까 메타를 하나 곱해주면 3승이 곱해지면 제곱으로 바뀌겠죠. 하나가 곱해지면. 그러면 이 메타는 거리고요. t는 시간이잖아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요 값이 뭐예요? 속도죠, 속도. 그래서 전파의 속도를 여기다 곱하면 포인팅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요. 요걸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배웠어요. 입실론 2의 제곱 또는 뮤 h의 제곱 둘 중에 하나를 써서 구하면 된다고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전파의 속도는 뒤에서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포인팅 전력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입실론이라는 것은 루트 입실론의 제곱이 입실론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루트 입실론이 하나 있으니까 이게 약분이 하나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루트 뮤분의 입실론이 돼요. 여기 뮤가 하나 있고 여기에 분자로 가니까 루트 뮤분의 입실론이 되고요. 그럼 요것은 전개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전개의 제곱은 그대로 놔두고 요걸 분모로 갖고 갑니다. 이걸 분모로 갖고 가요. 그러면 역수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입실론분의 뮤가 되는 거죠. 요거 뭐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앞에서 배운 특성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요게 특성 임피던스 값이니까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와트 퍼 메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팅 전력을 구하는 식을 유도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포인팅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 Z0는 항상 특성 임피던스는 자유 공간일 때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자유 공간이면 120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77ohm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최종 이 식을 이용하면 전개 강도만 주어지면 2만 주어지면 전개만 주어지면 포인팅 전력을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딸랑 하나 외우시면 포인팅 전력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의식인데 방금 전에 특성 임피던스는 정의가 뭐라 했어요? 전개 대 자개 비라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2는 하나 삭제가 되고요. h가 위로 가서 전개 곱하기 자개라는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포인팅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세 개의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팅 전력을 구하는 세 가지 공식 꼭 외우시고요. 그럼 단위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고요. 와트 퍼 메타 제곱이 단위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기사는 하나 더. 자, 이거는 스칼라 양인데 포인팅 전력을 벡터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E 곱하기 H입니다. 이 곱하기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곱하기는 아니죠. 이게 벡터예요, 벡터. 사실은 이 벡터는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쓰는 아래 한글이 이런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출제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개짜리로 나오는데 사실 두 개짜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와 자개를 곱한 건 아니고요. 이게 벡터 표시라고요. 곱하는 기호는 요거예요. 그러면 이게 벡터인데 벡터라는 게 뭐예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걸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벡터를 이렇게 스칼라 양이라고 하죠. 크기만 나타내는 스칼라로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사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고칩니다. 자, 포인팅 전력을 벡터를 스칼라 양으로 고치는 방법은요. 전개의 크기에다가 자개의 크기를 곱합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이 세타는 전개와 자개가 이루는 각이에요. 근데 전개와 자개는 90도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90도는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벡터 표시법이에요. 그래서 한 10여 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15, 16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벡터 표시법을 골라라. 이게 자주 나왔는데 요 근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이 벡터 표시법을 스칼라로 고치는 공식으로 만든 것은 근래에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음 포인팅 전력을 나타낸 식이다. 이들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정의식이 요거였죠. 그 다음에 전개대 자개비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요게 나왔죠.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가 자유공간일 때는 120파이였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포인팅 전력을 구하는 식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특성 임피던스가 자유공간일 때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두 번째죠. 전개 강도가 3.77 볼트 퍼 메타라고 전개 강도가 주어졌어요. 기호화시키면 E는 3.77 볼트 퍼 메타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공간이란 말 잊지 마세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자파의 에너지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포인팅 전력을 구해라. 포인팅 전력의 정의죠. 포인팅 전력은 전개 강도 2의 제곱을 특성 임피던스로 나누면 포인팅 전력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공간일 때는 이 특성 임피던스가 120파이, 즉 377옴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개 강도만 주어지면 3.77만 주어지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하니까 37.7 밀리볼트 퍼 메타 제곱이 나오더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